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퀵서비스 최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호석입니다. 예, 준비를 하는 사람은 우연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행운을 움켜쥐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행운을 맞이할 준비는 자기 자신밖에 할 수 없다. 그리고 당장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작가 알레스 로비라라는 분이 준비된 행운이라는 책에서 행운을 이렇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네, 기회는 반드시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법이죠.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최근 가소사의 급작스런 성공이 정말 우연한 기회를 잡아서 대박을 터뜨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의 성공은 개성 만점인 끼와 더불어서 영어 실력 등 준비된 글로벌 감각이 좋은 기회를 만나서 거대한 행운으로 바뀐 경우겠죠. 네, 예.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오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발전과 미래를 위한 투자로 꼭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예. 여러분께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퀵 서비스입니다. 예, 오늘도 출발합니다. 네. 예, 현재 코스피 코스닥 현황부터 봐드릴게요. 중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3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이틀째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새벽에 거래를 마감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 전환했었는데 현재는 다시 또 하락하면서 어제보다 2포인트가량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1912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약세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사는 것 같았던 외국인들도 다시 매도 우위로 전환이 됐고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형주에 비해서 중소형주가 강한 가운데 또 이제 내수주, 그러니까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띤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오늘도 자동차주는 불이난 모습이 나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르는데요. 닷새째 상승이고 52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한 시장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종목 퀵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저에게 알려주세요. 또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네. 02-3153-2610번. 저희와 함께 통화하시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꼼꼼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또 KT 올레 IPTV를 통해서도 서울경제TV 종목 퀵 서비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종목 퀵 서비스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플래네이 투자연구소의 황규섭 팀장 나오셨고요. 이명식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도 역시 종목 퀵 서비스에 적용이 되는 게임의 룰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보다 많은 종목을 여러분들께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30초가 남았을 때는 초시계 소리가 들리게 되겠고요. 또 종목 퀵 서비스에서는 별점제가 시행이 되죠. 이렇게 상담 받으시고 만족하셨다, 고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모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월간 별점왕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별점을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소정의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역시요. 바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아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한국전자금융이요. 한국전자금융. 전자금융이요. 네, 얼마에 사셨어요? 2,500원, 예, 네. 25%입니다. 2,500원에 25%. 25%. 예, 뭐 네네. 사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한 3주가량 된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종목은 어떻게 고르셨어요? 추천해 주셔가지고 전문가님. 아, 방송 보고 사셨어요? 네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제가 매수가까지 다시 올지, 제가 매도 시점을 놓쳐가지고, 네. 예. 다시 제가 산 가격까지 올지, 중장기로 가면 더 많이 오를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예, 네. 주가가 장중에는 한 2,800원 선까지도 올라갔었군요. 그날은 네. 팔지 못하셨던 거고요. 네. 혹시 생각하시는 목표가가 있으세요? 네, 한 2,800원 정도. 아, 그 정도 다시 오면 팔고 싶다는 생각이시고요. 네. 예, 그럼 한국전자금융을 전문가 의견 듣기에 앞서서 유기내 전문위원단은 어떤 의견 갖고 있는지 그 의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여쭤봤는데요. 일단 네 분께서는 그냥 들고 가도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 나머지 두 분은 매도입니다. 과연 황규섭 팀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전화 연결을 해드릴게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한국전자금융 지금 약간 손실 구간이신데 네. 예, 회사 내용을 좀 어떻게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ATM 기기라든지 은행에 보시면 CD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거를 관리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빌링 그러니까 중개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출 비중 한번 살펴보시면은 CD 밴 중개가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ATM의 현금 인출이라든지 그런 기계 공급이 한 30%를 차지하고 나머지 기타 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 매도가를 좀 놓치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전자결제주 이런 거 갈 때 다날이라든지 KG그룹이 좀 오를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동반해서 상승했던 모습이 있는데요. 좀 약간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사업부가 매우 큽니다. 온라인 사업부에 대한 매출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 온라인 쪽에 사업을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생각해보면 요즘 은행 거래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좀 젊은 층들은 은행에 가는 일보다는 좀 온라인 쪽으로 처리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뭐 ATM기라든지 CD기의 수요가 줄 수밖에 없고 입지가 좀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이스 그룹의 전자금융 회사인데 나이스 그룹 자체 내에서 신성장 동력을 지금 모바일 쪽이나 스마트폰 쪽 그리고 인터넷 쪽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영업을 하고 있는 한국전자금융에서는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살펴보신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구조이고요. 한번 이렇게 올랐을 때 이미 매물대가 내려온 상황에서는 좀 다시 올라가기 힘들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대응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 보시면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 이렇게 한번 쭉 올랐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른 부분에서 경제 민주화였는데요. 지금 시장 점유율이 CD 밴 사업에서 전체 시장에서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대기업 부분을 좀 갖고 올 수 있겠다라는 테마를 좀 타긴 했지만 말 그대로 테마는 테마일 뿐입니다. 실적을 보고 간다면 지금 가격이 절대 뭐 저평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구름대 선 밑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500원 선 근처까지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비중이 일단 너무 높으시고요. 예. 워낙에 좀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냥 강력하게 말씀드린다면 20, 30%는 일단 손절하시고요. 나머지 20%는 들고 가시다가 반등 나올 때마다 줄이고 종목을 좀 교체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2,500원까지 기다릴 수는 있는 거예요? 당분간은 2,500원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기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예, 지금 당장 갖고 계신 물량의 한 20, 30%는 줄이시고요. 네. 예, 아기가 옆에서 듣고 있나 봐요, 네. 같이. 네. 예, 2,500원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씩 올라갔을 때 다 이렇게 좀 팔아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십니다. 네.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메모해 두셨다가 꼭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화 연결할 거니까요. 혹시나 너무 힘들어서 좀 못 파셨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한 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코스피 지수가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했네요. 예. 1914선이고요. 다음 종목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입니다. 농심입니다. 매수가 26만 8천 원에 비중이 30%인데요. 손절을 해야 될까요? 보유를 해야 될까요? 고민됩니다. 이렇게 하시네요. 네, 현재 농심의 경우 갑작스럽게 하락했던 네. 배경 요인이 벤조피렌, 발암물질, 네. 검출 소식 이 영향이 큰데요. 그 소식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확실한 그러한 변명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에서 주가는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에 음식료 업종들이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타 종목군들이 일정 부분 가격 조정을 받는다면은 농심의 경우에도 상승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고요. 농심의 한 4, 5년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면에서 농심의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사고 팔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최근에 다시 해외에서 인기가 있던 신라면 블랙을 다시 판매하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매출 성장이 얼마만큼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30만 원 재돌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수하신 단가에서 소폭의 오르내림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투자 비중도 30%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개인적 견해로는 일단 전량 매도해도 괜찮고요. 좀 아쉽다 싶으면은 한 15% 정도
비중을 절반으로 축소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일봉 차트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충분히 받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현재의 거래량은 투매 물량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월봉 추세를 보면은 30만 원대가 저항 라인인데 25만 원과 30만 원대의 박스권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또 이렇게 농심까지 봐드렸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예당을 살펴볼 텐데요. 예당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군요. 예당 문의하신 분 가격대가 1,000원이라고 하시네요. 1,000원에 100%십니다. 100%요? 오늘 거래되는 가격이 2,000원대예요. 야, 네. 2배 가까운 수익을 100% 넣으셔서 지금 보고 계신 건데 예. 더 가져갈까요? 아니면 지금 팔까요? 이게 궁금하시다고요. 네, 일단 수익이 지금 100%가 넘게 나셨는데 요즘 같은 힘든 장에서 참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정말 예당 축하드려야 같은 돼요. 경우에 네. 좀 수익이 많이 나신 상태인데 일단 비중 문제로 보면 당연히 줄이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엔터테인먼트 중에 유명한 주식이고요. 양승형 씨가 가지고 있는 지금 주식보, 연예인 주식보 4위에 오를 정도로 좀 큰 상승을 했는데 회사 재무구조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주가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재무구조는 좋지 않습니다. 해외 자금 유치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나 재무 상황만 놓고 본다면 현재 가격은 매우 좀 오버슈팅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 50% 이상은 줄이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나올 리스크는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과연 예당이 정말 해외 자금을 유치를 하던가 아니면 BW를 또 발행을 하든지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좀 재무 안정성이 확보가 되느냐가 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저작권법이 좀 개정이 됩니다. 올해 좀 개정이 되고 이제 올해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확실히 개정이 될 텐데 저작권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은 음반 시장에 지금 나오고 이슈는 이슈가 크게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음반을 만든 제작사에서 어느 정도 단가를 예측을 해서 그냥 유통사에 넘기면 그 단가대로 좀 돈을 받는 좀 구조였는데 예. 지금 이제 그게 바뀌게 되면 그게 좀 자율적으로 바뀝니다. 유통회사와 제작사 간에 좀 약간의 알력이라든지 그런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유통사들이 많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체도 가지고 있는 예당은 좀 약간 수혜를 보실 수 있겠는데 그런 정책적인 이슈와 아까 말씀드린 재무적인 이슈 파악해서 대응하시고 일단은 수익 실현 반 정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비중이 100%니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50%는 파시고요. 나머지 50% 들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동석 아나운서, 네. 저 예당 보면서 네.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거요? 저 네. 종목으로 만약에 수익이 2배 정도 나면요. 네. 그때 저도 우리 서울경제TV에 전화해서 종목 상담 받으려고요. 아, 정말요? 예. 저는 어떻게 해볼까요? 자랑도 좀 하면서.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네, 꼭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 건지 전문가님들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엔터주 말씀하시길래 예. 수익이 나면은 춤이라도 추신다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럼 2배 수익 나면 여기서 춤 아, 좀 정말요? 춰볼까요? 예, 기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근데 2배가 언제쯤 날 수 있을지. 기대해보고요. 예. 이번 종목은 써니전자입니다. 매수가 예. 8,630원에 비중이 15%인데요. 손절을 해야 되나요? 좀 손해를 줄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써니전자 갑자기 최근 4일간 상한가 기록하고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써니전자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는 네. 특별히 펀더멘탈 측면에서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선 테마에 현재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현재는 기술적 반등 국면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매수하신 가격까지 한 단계 더 추가 올라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셨다가 단기적으로 물량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트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써니전자가 올 4월 달서부터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전개됐는데 펀더멘탈이라든가 수급이 안정되려면은 매수하신 가격대 6, 7천 원대에서 어느 정도 횡보 국면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가격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반등 국면이 나타난다라면 다시 한번 61선이 6천 원대에서 계속해서 매물 압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일부 이제 손바뀐 국면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장기 투자가 아니라면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반 정도 정리하고 네. 다른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요. 좀 아쉽다 싶으면 일정 부분은 6천 원까지 짧게는 한 5,700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머지 물량 5,700원과 6,000원 가서 매도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국면에서는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반등 시 물량 축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써니전자 잘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하셔야겠네요. 예. 예. 자, 이번에는요, 최근에 줄줄줄 하락했었던 자동차 주 네. 중에서 현대모비스 봐드릴 텐데요. 오늘 오후에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한다고 네.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벌써 2% 가까이 빠집니다. 현대모비스도 최근에 많이 주가가 내렸고요. 오늘도 1% 조정이 더 나오는데요. 네. 현대모비스를 사신 분 가격대가 높습니다. 예, 31만 6천 원에 20%신데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네, 예. 요즘 좀 자동차 주식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좀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모든 자동차를 한번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외국인들 지분이 높은 그런 자동차 주식도 한 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약간 시장 상황을 보면 지금 차화정 예전에 잘 나갈 때 정유화학 무너지고 이제 남은 건 자동차 하나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그동안 좀 견조하게 버텨줬던 이유가 실적이 좀 받쳐주었기 때문인데 실적 자체는 어느 정도 잘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엔화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엔화가 경쟁력이 생겨버리면 일본 자동차 시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아무래도 인지도가 아직까지는 일본이 좀 높기 때문에 일본 자동차 시장이 살아나면 현대차 그룹이나 기아차 그룹에는 좀 안 좋은 소식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이 부분이 참 문제가 많이 되는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분율이 외국인 지분율이 40%가 넘었고요. 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50%가 넘었습니다. 외국인 지분들이 어쨌든 간에 나가야 합니다. 환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차익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은 또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득을 실현하고 나가야 되는데 팔 것들이라곤 지금 많이 지금 아직도 대세로 가고 있는 전자주보다는 뭐 자동차 쪽을 좀 파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급 상황으로 보면서 지금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이 지금 41만 6,500원까지 찍었다가 오늘 27만 5천원 정도로 한 40% 정도 내려온 경우를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차트 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미 쌍봉을 찍었죠. 쌍봉 찍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뭐 투자자별 매매 성향 살펴보시면 연기금이 계속 물량을 받아가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떨구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 FTSE 선진국 지수로 좀 바뀌게 되면은 종목 교체가 좀 일어납니다. 그러면 대형주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조정에 의해서 추가 매수보다는 좀 다른 종목 쪽으로 좀 갈아타는 것도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게 좀 쉽지 않으니까요. 네. 제가 시간은 다 됐는데요. 길게 가져가면 매수가 올 수 있는 겁니까? 좀 길게 보면요. 길게 본다면 충분히 매수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뭐 엔화 강세라든지 원화의 약세 이런 부분들이 뭐 당분간은 해결이 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경제 상황이 그리고 너무 지금 수출주에 대해서 수출주들이 뭐 환율이 내려가면 당연히 너무 안 좋다라고 인식이 깔려 있는데 예. 삼저라 그러죠. 이제 환율이나 유가나 어쨌든 급하게 내려가지 않고 밑에서 좀 횡보하는 모습 서서히 내려간다면 나라 경제에는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들고 가신다면 예전 고점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기 네. 투자를 하신다면 매수가 충분히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네. 예. 이번에 종목은 세미텍입니다. 매수가 3,650원의 비중이 20%인데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추가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김혁수 전문가님. 네, 단기적으로는 뭐 매수해도 되는데요. 네. 크게 뭐 가져가기는 좀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하이닉스하고 그 주가 상승이 연동돼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세미텍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하이닉스 쪽으로 카메라용 이미지 센서를 납품하는 업체인데요. 하이닉스가 전일 실적을 참 좋게 나타냈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으로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현재 세미텍의 일단은 전체적인 매출 구조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기까지는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차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보통 중요한 가격대가 한 3,700원 라인대인데 최근에 이 가격을 이탈할 때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즉 매물이라든가 악성 매물이 출회되지 않고 손절 물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반등 국면이 나타나면서 일단은 뭐 지금 상한가에 진입하는 그런 상황인데 4,000원대 전후에서 매물 압박이 심하게 유동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가격대를 돌파한다 하더라도 크게 상승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일단 보유하시고요. 장중에 흔들림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견디셨다가 3,700원, 4,000원대에서 일단 물량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현재 61선이 이렇게 하향 추세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61선이 적어도 이쪽 좌측에 금년도
2월 달이죠. 예, 이쪽 60일선이 상승으로 방향 전환하는 그런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또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또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예. 자, 이번에는요, 휴맥스에서 분사가 돼서 이제 지주회사가 된 네. 휴맥스 홀딩스를 볼 텐데요. 휴맥스 홀딩스 매수하신 분 가격대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8,620원에 30% 들고 계신데요. 지금 더 추가해도 되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휴맥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휴맥스 하면은 이제 휴맥스 홀딩스요. 네, 휴맥스 홀딩스 하면은 앵커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이제 지주회사로 좀 전환을 했는데요. 자회사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휴맥스는 셋톱박스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셋톱박스가 인기를 끌었던 것은 2011년도 말이었습니다. 이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되고 전 세계 방송들이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되면 고가의 디지털 TV를 사는 것보다 셋톱박스가 좀 많이 팔릴 것이다라는 이유로 해서 셋톱박스주들이 좀 강세를 받았었는데요. 실제로는 지금 그렇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위기가 지속이 되는데도 셋톱박스보다는 그냥 케이블선을 깔거나 아니면 위성방송 쪽으로 전환을 하지 아니면 TV를 사던가 이렇게 셋톱박스 자체는 좀 증가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또 휴맥스 같은 경우 유럽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유럽의 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방송 자체를 디지털 수신을 좀 늦추는 감도 있고요. 셋톱박스주가 아무래도 그래서 좀 약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도 뭐 좀 부진하게 좀 나오고 있고 주가도 좀 흘러내리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뭐 경제 민주화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중소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테마일 뿐이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차트 보면서 가격 대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 고점이 14,000원을 찍고 지금 꾸준히 흘러내려서 오늘 같은 경우에 강보합선에서 한 8,170원에서 거래대가 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제가 자꾸 이렇게 이거 기술적인 이 구름대를 맹신하실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이건 매물대로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만원선이겠죠. 그리고 어느 종목이든 테마나 모멘텀이 특별하게 붙지 않는 한 빠르게 뚫고 이렇게 강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뭐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등 주는 부분이 분명히 9,000원에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을 겁니다. 예. 이 부분에서 한번 있다면 한번 찍고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하시고 만 원을 강하게 뚫지 못한다고 하면은 만 원 아래에서 좀 정리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맥스 홀딩스 봐드렸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아모레즈입니다. 적정 매수가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차트를 보니까 우상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제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강동석 아나운서도 준 전문가쯤 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아닙니다. 네. 많이 전문가님 의견 향상이 어떠신가요? 됐습니다. 네. 예, 저도 그런가요? 기쁩니다. 예. 네. 나중에는요, 저희가 넷이 하나씩 종목 상담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그쵸? 네. 얼굴 표정은 아니신 표정은 것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제 자리를 빼앗길까 봐. 네, 예. 농담이고요. 예. 일단은 뭐 아모레지가 상당 기간 큰 폭에 올랐다가 최근에 일시적으로 가격 조정이 받았습니다. 첫 번째 가격 조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패턴이 상당히 좀 어정쩡한 구간입니다. 분명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가격 메리트가 생겼는데 다시 한번 52, 3만 원 정고점을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은 옆으로 횡보할 것이냐 이 갈림길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내수주에서 화장품 관련주 강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아모레지에 일단 관심이 쏠리신 것 같은데 아모레지보다는 아모레 퍼시픽 쪽으로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아모레지의 펀더멘탈 측면으로 해가지고 목표 주가가 상향됐지만은 보통 한 56만 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 상당히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간 시점에서 한 15%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현재 시점에서 들어갈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느냐 이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한 20-30% 정도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겠죠.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첫 번째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시점을 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죠.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45만 원대에서 일단은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개인적 견해로는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어차피 아모레 관련주 쪽에서는 아모레 퍼시픽이 네.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130만 원 돌파에 관한 그런 진통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종목을 노리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이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남해화학 볼 텐데 이분이 사신 가격을 보니까 한 2년 정도는 최소 들고 네. 계셨던 것 같습니다. 남해화학을 사신 가격이 16,800원 이고요. 비중이 80%신데요.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6774님 일단은 손절은 못 하신 건데요. 네. 예. 일단 남해화학이라는 기업 자체를 말씀드리면 좀 좋아지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예.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했고 주가가 흘러내리고 난 다음에 최근 들어 좀 농업 관련주들이 곽강을 받으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매수 가격이겠죠. 지금 16,800원이라고 하시면 이미 손절 시기도 지났고 워낙에 장기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애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농업 관련주 전반은 좋습니다. 하지만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농업 관련주 중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은 농우바이오인데요. 농우바이오와 하는 일도 비슷하고 왜 비료 관련주인데 얘만 안 가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그런 거는 시장과 좀 관련이 있겠죠.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 코스피에서도 좀 중견기업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는 대형 기업이고요.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가벼운 기업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아진 기업들이 한 번에 다시 이것을 뚫고 나가기는 좀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권해드리고는 싶지만 너무 또 오래 기다리셨고 지금 가격대가 워낙에 너무 한 60% 가까이, 40% 가까이 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손절을 강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대응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던 가격부터 한 번도 오른 적 없이 대세적으로 보면 쭉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요즘 차트만 갖고 한번 살펴보시면 8,000원대에서 어느 정도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분명히 농업 관련주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농업을 좀 키우겠다. 그리고 북한에 좀 지원을 하면서 농업을 같이 키울 것이고 그리고 뭐 대륙 철도를 개설하고 난 다음에 중국에도 좀 진출을 할 것이다라는 모멘텀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들고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14,000원을 광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지금 가격에서 손절은 의미가 없고요. 12,000원 아래서부터 좀 줄어나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27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화 주신 분은 어떤 분일까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지금 집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댁에 계세요? 네. 댁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역이요. 영주요. 아, 경주요? 예. 경주는 경주라 말씀하시는 거죠? 경북 영주. 아, 영주요? 네. 네, 또 멀리서 전화 영주는 주셨는데요. 꽃감이 유명한가요? 아니요. 꽃감이 고기. 드시고 싶은 거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네. 예, 상주군요. 제가 지금 막 헷갈렸습니다. 영주는 멀리서- 뭐가 유명해요? 네. 한우 고기랑요. 아, 네. 예. 우리 강동성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고기. 고기. 인삼도 유명하고. 아, 인삼도 예. 유명하고요. 몸에 좋은 것들이 유명하군요. 네. 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EDD요. EDD 컴퍼니. EDD 컴퍼니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들고 계세요? 비중 100%고요. 1,915원대 샀는데. 비중을 100%에 1,915원대에 잡으셨어요. 네. 시청자님 굉장히 네. 공격적으로 잡으신 거죠? 예, 주가가 막 떨어질 때 잡으셨어요. 네. 예. 혹시 한 번에 이렇게 매수하신 거세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매수하신 거세요? 한 번에 다 냈어요. 한 번에 100%다 담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우선 먼저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볼게요. 예. 네. 대부분의 의견이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주식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매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명식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아이고. 리스크 예. 좀 줄여주세요. 네, 혹시 그 지문 실수로 들어가신 거 아닌가요? 여보세요? 실수가 아니라 옆에서 네. 누가 해보라 그래가지고 권유로 했었는데. 네. 아, 근데 너무 많이 내려가니까. 그 제가 그 어제 이제 그 차트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공교롭게 두 번째 하한가 맞는 날이 그 매수하신 가격대예요. 그 하한가에 들어가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 최근에 들어갔는데 물량을 낮추다 보니까 그 가격이 된 겁니까? 낮추다 보니까 그 가격에 그래.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제가 보기에는 하한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일단은 성향을 보시면 공격적인 투자는 아니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래요? 예. 테마주에 하실 건 아닌데 보시면은 이 종목이 그렇다고 뭐 최근에 대선 테마라든가 여러 가지 테마 특성을 봤을 때 네. 그 힘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런 특성도 없고 그렇더라면은 하한가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보시면은 뭐 여하튼간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물량을 정리한다 하더라도 60%거든요.
네. 예.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종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가격 메리트 대비 대안 종목이 없을까? 이렇게 고려를 해보니까 최근에 뭐 추천 종목은 아니고요. 최근에 저가주에서 영진약품 같은 패턴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차트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이럴 때는 과감하게 100% 손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재무 구조가 엉망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뭐랄까 감자까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뭐 100%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뭐 한 60% 손실 나온 상황에서 제 의견이 어떻게 뭐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뭐 100% 손절하기에 마음이 아프시다라면은 50%라도 일단 전량 매도하시고요. 최근에 뭐 괜찮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투자 비중 금액은 많지 않죠? 예? 많으신 것 같은데 마음이 네, 아프신데. 많아요. 예. 그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이 종목 때문에 속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뭐 네. 손실이 난 상황이고 예. 그 뭐 IMF 때는 뭐 대기업들이 뭐 부도 나가지고 쓰러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났을 텐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이런 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 기업 가치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보자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뭐 단기적으로 수익이 크게 난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런 측면에서 전량 매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네. 절반만. 시청자님, 네.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저 전화를 드릴 건데 그 전에 이렇게 그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생각은 있으신 거죠? 네네. 네, 예. 꼭 이렇게도 대응해 보시고요. 더 많은 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니까요. 지금쯤에서 잘라내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실수를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거니까요. 네.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종목 안 잡게 된다면 그것도 큰 행운이 될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번에도 또 문자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죠. SL이 들어와 있는데요. SL 18,100원에 50% 들고 계신데 이분은 주가가 빠지니까 또 추가 매수하고 싶다고 네. 의견을 주셨거든요. 네, 어느 정도 시간으로 좀 텀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추가 매수는 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대는 아니고요. 이따 예. 차트 보면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회사는 뭐 예전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차량용 전장입니다. 그 조명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 회사가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3라든지 산타페 신형이라든지 그런 주력 차종에 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을 보이고 있고요.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좀 흘러내린 부분은 좀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 가이던스대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대응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점, 그러니까 최근 고점이었던 23,300원을 찍고 좀 계속해서 흘러내린 모습인데요. 2만 원대에서 17,000원까지는 투신권의 손절 물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좀 수급이 풀리고 있는데요. 과대 낙폭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하지만 12,000원까지는 좀 하방을 열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 업체다 보니까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그런 큰 기업들이 떨어지면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은 나아지고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풀리고는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투신이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하루 정도 팔았다 하루 정도 사고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은 한 12,000원 선까지 열어두시되 현재 가격에서 횡보를 하거나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시점 확인하시고 닿는 지점에서 한 15,000원, 14,000원 정도에서 그쯤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 이러시면 이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셔가지고 내년까지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SL까지 했네요. 네, 예. 문자로 관심 종목 저에게 주셨습니다. 포스코 ICT인데요. 3분기 영업이익도 좋았고 또 4분기 호조도 예상되는데요. 이게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시는데요. 매수문이네요. 네, 단기적으로 뭐 접근하십시오. 크게 상승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 포스코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그 환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그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뭐 포스코 ICT인데 최근에 그 작년이죠. 작년에 그 현재 환경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자 탄탄한 그 자회사들을 합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수익성이 좋아진 거지 자체적인
그러한 그 주력 산업인 그 환경 쪽에서 아직까지 뭐 매출이 가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그 7,100원대 전후에서 들어가셨다가 한 7,500원 정도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7,500원 이후 돌파 시점까지는 상당 기간의 등락 과정이 반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이렇게 관심 종목 포스코 ICT까지 봐드렸습니다. 예, 지금 11시 34분인데요. 네. 이제 지난주에 상담 받았던 종목 AS 해드리겠습니다. 일주 후에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에 황규섭 팀장께서 전화 연결을 했던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OCI였는데요. 얼마에 네. 사셨었는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예, OCI를 18만 7,606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었고 비중이 28이라고 하셨었죠. 네. 황규섭 팀장님께서는 매도 의견을 주셨었는데 네. 중장기적으로 봐도 부정적이다. 태양광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셨었어요. 이분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예, OCI 어떻게 좀 손절하셨어요? 예, 그냥 손절 그냥 과감하게 했잖아요. 네. 예. 그냥 무서워서 그냥 좀 어느 정도 손절 다 했어요. 아, 네, 전부. 전문가 100%? 의견을 예, 따르셨네요. 네. 100% 파셨어요? 네. 아,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오늘 저희가 상담해 드릴 내용은 없는 겁니까? 쌍방울이요. 아우, 또 종목 하나 사셨어요? 아니, 그전에 몇 가지 사 있었어요. 아, 원래 있으셨어요? 들고 계시던 종목이군요. 네. 예, 쌍방울은 얼마에 몇 % 들고 계세요? 쌍방울은 한 뭐 20%인데요. 예. 네. 그 장부 단가가 네. 얼마냐면요. 예. 쌍방울이 네, 좀 찾아보고 계시면 1,307원이요. 아, 1307원. 1,307원에 22%요. 네. 예,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여쭤보십시오. 네. 네, 시청자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OCI 손절하신 거 좀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말씀드린 대로 좀 실적이 너무 나오지 않았고 신저가를 계속 갱신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태양광주를 좀 접근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지금 기존에 들고 계셨던 쌍방울이라는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뭐 쌍방울이라는 종목은 워낙에 연역이 오래된 회사고 뭐 하는 회사인지 다 아실 테니까 네. 기업 설명보다는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한 가지는 화장품 쪽에 좀 진출을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중국 시장 그리고 동남아 시장을 좀 개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재무 구조는 좀 안 좋아졌습니다. 회사가 좀 크게 좀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현재 영업이익이 캐시카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기업이라면 신규 투자를 해서 이렇게 외형 성장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쌍방울 같은 경우에 내수 시장이 워낙에 좀 좋지 않고 신규 좀 투자를 통해서 좀 신규 사업을 통해서 좀 회사를 키워나가겠다는 그 마인드는 좋지만 일단 재무 상황이 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보율 자체가 이미 100 아래로 내려갔고요. 40을 좀 밑돌고 있는 상황이고 부채 비율은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려면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지금 그 로드샵이라든지 대형 업체, 대형 매장들이 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뭐 1,307원이라는 단가가 높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2,000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예.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재무적인 이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가정이지만 뭐 BW라든지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에 그 물량을 받아가지고 끝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은 손절을 해서 좀 대응을 하실 것이냐 좀 결정을 해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오늘은 쌍방울을 봐드렸는데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음번에 한 번 더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문자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또 밝은 어머님이셨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지난 시간에 이명식 전문가님께서 해주셨던 AS 종목이죠. 살펴보겠습니다. 예. 안랩이었습니다. 매수가 11만 5천 원에 비중이 30%. 이명식 전문가님 의견은 리스크 관리 위해서 만약 7만 5천 원까지 반등이 못 나오면 나머지 전량 매도하고 우선은 비중 축소 50% 축소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과연 그대로 하셨을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손절하셨어요?
아니요, 10%는 손절하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18일 날 외국 나갔다 어제 들어왔는데 아, 예. 7만 얼마까지 올라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제 담당하시는 분한테 네. 그 제가 외국 나가니까 네. 어느 정도 되면은 매도 하락했는데 네. 제가 없어놓으니까 또 그 매도를 못 하셨는가 봐요. 아,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10%만 손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지난주에 어떻게- 비해서 조금 더 올라왔어요. 네. 예. 다행입니다. 워낙 이제 손해를 많이 봤지만 조금 올라왔는 게 네. 그것도 기회였는데 제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걸 매도를 못했어요. 이명식 전문가님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 종목이요. 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네. 난감한 얼굴이세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보안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그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 모바일 부분에 있어 뭐 안내비 또 거기에서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안내비의 경우는 펀더멘탈은 괜찮은데 최근에 대선 이슈 때문에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과도하게 올랐던 그 거품이 사그라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적어도 뭐 5만 원대에서 5, 6만 원대에서 상당 기간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좀 뭐 또 다른 이슈가 나타난다라면 다시 한번 뭐 7만 5천 원대로 도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또 추가적으로 물량을 정리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현재 그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뭐 한 30% 이상 그 손실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안내비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금을 손절한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은 뭐 6만 원대에 손절을 했다라면은 2, 3만 원대 적어도 3만 원대 중심권 가격에 있는 좋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 가격대에서 뭐 점진적으로 15%, 20%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장기 측면에서 만회한 쪽으로 가신다면은 안내비에서 실패한 거 만회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어머님. 네. 네, 이번에는 좀 단기적인 테마보다는 장기 투자할 네. 수 있는 종목 꼭 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주식을 잘 몰라서 근데 그런 걸 하려고 하면서 전문가 상담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네. 물어봐가지고 그런 걸 또 사고 싶거든요. 제가 네. 이제 수주를 예. 많이 봤어요. 그거를 어떻게 네, 생각을 간단합니다. 어머님 다음 시간이내 저희 문자나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많이 고맙습니다. 없어서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요. 벌써 11시 41분인데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플랜A 투자연구소 황규섭 팀장 또 이명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관련한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삼성이 아이폰의 디자인 관련 특허를 포함해 애플이 보유한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단은 예비 판정으로 ITC는 내년 2월 전체 회의를 거친 뒤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미국 특허를 침해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할 권한을 보유한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의 특허 침해를 확정할 경우 해당 품목의 대미 수출이 금지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현재 삼성과 애플은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관련해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특허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오늘 오전 최종 리허설에 착수했습니다. 나로 우주선체는 오늘 오전 9시 10분쯤 발사 준비를 위한 최종 리허설에 착수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는 관제센터 통제하에 실제 상황을 가정하고 시간대별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입니다. 나로우는 내일 오후 1시 30분 발사될 예정입니다. 나로우는 지난 2009년 8월과 2010년 6월 두 차례 발사됐으나 모두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데 실패했으며 이번이 마지막 발사 시도입니다. 이번 3차 발사까지 총 5,200여 원의 예산이 나로우 개발 사업에 투입됐으며 이번 발사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스스로 로켓을 개발해 쏘아 올린 10번째 나라로 기록됩니다. 이달 들어 롱텀 에볼루션 LTE 가입자 수가 2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수를 추월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국내 LTE 가입자 수는 1,172만 명으로 2G 가입자 1,178만 명보다 약 6만 명 적었습니다. 매달 2G 가입자가 약 50만 명 이상 줄어들고 LTE 가입자가 10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 LTE 가입자가 2G를 추월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동통신 기술은 3G 기술이며 9월 말 기준 3G 가입자는 총 2,978만 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합니다. 10대 재벌 그룹들이 비상장 계열사에서 순이익의 40%를 배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벌닷컴이 2010년에서 2011년 10대 그룹 소속 비상장사의 배당 현황을 분석한 결과 2년간 평균 배당 성향이 41.21%로 집계됐습니다. 배당 성향은 배당 총액을 당기 순이익 규모로 나눈 값으로 재벌 비상장사들이 순이익의 거의 절반을 배당으로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상장사의 배당 성향은 평균 15.25%로 비상장사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외부 지분이 높은 상장사에서는 배당을 적게 하고 총수 일가가 절대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에서는 고배당을 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 이 시간 종목 퀵 서비스는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무료 문자와 전화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도 역시 샘플러스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 개최하는데요. 일요일 오후 2시에 샘플러스의 오딘 전문위원께서 저성장 시대 투자 전략 강의를 하신다고 하고요. 또 참가비가 무료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입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종목 퀵 서비스. 퀵 서비스.